Jump to the best! 오늘도 루나쌤과 함께 최고로 도약하실 준비 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선생님한테 이 오프닝 인사 부탁한 친구 있었죠? 댓글로. 그래서 선생님 너무 부끄러운데 그래도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아마 선생님 강의를 이제 듣는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선생님이 인강할 때 항상 오프닝 인사가 jump to the best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회사에서도 엠베스트 내에서도 이제 막 제작팀, 기획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의 이름을 모르는 직원이 있더라도 jump to the best 하시는 그분 하면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점투 더 베스트로 회사에서는 통하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의 이름은 거진 다 알지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 부끄러운 기분이 드는데 그렇고요. 여러분 잘 지내시고 있으시죠? 이번 주에 신청 컨텐츠 사연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저는 강의도 그렇고 뭐를 하든 한 번에 하나를 못 끝내요. 그것 때문에 할래도 다 못 끝내고 이제는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방향도 생겼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신청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신청 사연은 좀 많은 친구들이 공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뭐를 하든 한 번에 하나를 다 못 끝내는 친구들. 사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상충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실 명언 두 가지거든. 첫 번째,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하다간 안 하니만 못하다. 이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주는 또 명언 중에 하나죠.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니까 그래도 시작을 한 게 의의가 있다. 또는 시작을 했을 때 끝맺음을 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다. 사실 둘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내가 학습에 있어서 어느 정도 스테이지까지 왔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저학년이고, 그러니까 저학년이라 하면 초등학교 한 4, 5, 6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라고 하는 곳에 이제 막 입문을 하고 이제 막 시작을 한 친구라서, 그래서 내가 사실 내 스스로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내 플랜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순공 시간을 확보해서 공부에 이 계획대로 그대로 해나가는 것이 익숙치 않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보통 이제 부모님의 영향하에 크게 있죠. 물론 지금도 부모님 영향하에 크게 있겠지만, 여러분이 학년이 올라가고 막 고등학생이 되고 할수록 부모님 영향하보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 하나를 다니더라도 내가 알아본 학원을 이제 가는 경우도 더 많죠. 이제 어머님들께 알아보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점점 이제 학년이 높아질수록 본인의 주도권이 높아지지만, 이제 초등학교 때, 그리고 저학년 때까지는 보통 이 부모님의 영향하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영향하에 그 학원에 다니고 또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습에 있어서 내가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자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학습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인 학습자가 되는 거죠. 수동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 하라는 것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처음으로 나 자신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끌고 나가려고 내가 스스로 계획을 짜고, 그리고 이 계획대로 공부에 옮기려고 하는데 또 막상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말 쉽지가 않고 좀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끝까지 못 끝내고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습에 있어서 비기너인 건데, 이런 친구들한테는 그래도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하는 말을 쌤이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정말 이렇게 능동적인 학습자가 됐다, 이 첫 발을 담궜다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 또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데 어느 정도는 조금 익숙해졌다 하는 친구들한테는요, 후자의 말을 해주고 싶어요. 후자의 말이 뭐였죠? 그렇게 하다가는 안 하니만 못한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예요. 그냥 이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에 이 행동을 칭찬해 주는 것 뿐이야.
그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포트해주고 응원해줄 때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건데,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스스로 학습을 하는 그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계획을 짜서 플랜을 이 공부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에 어느 정도는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번에 하나를 다 끝까지 꾸준히 성실하게 끝내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안 하니만 못하다라고 좀 채찍질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를 하든 하나를 못 끝낸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강의도 뭐 끝까지 듣기가 좀 어렵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강의를 끝까지 못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선생님의 책임과 너희의 책임이 이제 두 가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너무 지루한 강의를 솔직히 끝까지 다 못 듣는 거는 선생님의 책임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선생님의 스타일들을 다들 못 바꾸시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맞는 스타일의 선생님을 찾는 것이 일단은 맞는 것이고, 내가 정말 좋다는 선생님, 다 괜찮다는 선생님 다 들었고 나랑도 맞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강의를 못 듣는다면 그건 진짜 나의 집중력이 큰 문제거든. 물론 이제 학원 수업이나 학교 수업 같은 경우는 대면 수업이니까 어느 정도 집중이 훨씬 더 비대면보다는 더 많이 좋아질 수는 있어요.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인강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 행위 자체가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인강을 내가 한 번에 끝까지 못 듣는다라고 해서 너무너무 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내가 이 강의를 끝까지 못 듣는다라고 한다면 너희의 이 자세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마음가짐의 자세도 있지만 진짜 그냥 신체적인 자세를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도 인강 많이 들었지만 인강을 진짜 가지각색의 자세로 듣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나 학원 같은 데서 이제 대면으로 수업을 할 때는 정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딱 책 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기본 자세잖아. 이거 아니에요. 이제 선생님 거 들으면서 막 필기하고 끄덕끄덕 하면서 막 선생님한테 제스처도 해주고 선생님이랑 아이 컨택도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돼주는 건데, 이제 인터넷 강의를 이제 듣는 경우는요, 보통 여러분이 뭐 탭으로 많이 듣죠. 엠베스트 탭이나 아니면은 뭐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실 텐데, 특히 탭 같은 경우는 진짜 간편하다 보니까 가볍고 막 침대에서 이걸 듣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이제 책상에서 뭐 탭이든 노트북이든 아니면 컴퓨터로 듣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무슨 앞바다리를 하거나 뭐 이렇게 뭐 지금 선생님이 다리 올렸거든? 이래가지고 듣는 거 있잖아. 막 이래가지고 듣는 거. 이렇게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리 한쪽을 컴퓨터 책상에 올리고 그리고 듣는다든지. 여러분 자세가 그렇게 불량하면요 잠아. 그거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어느 정도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 교복을 굳이 수능 시험장에 안 입고 가도 되는데 그 불편한 교복을 입고 수능 시험장에 가는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 뭐 몇 달 후에 11월이잖아. 한번 봐봐. 교복 입고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사복 입고 가면 되거든. 추니 입고 가면 되거든. 그냥 자기한테 편한 옷 입고 가면 되는데 굳이 교복을 입고 가는 사람들 있어. 왜 그럴까? 관종이라서?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교복은 사실 유니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불편하죠. 솔직히 추리닝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좀 불편한 옷을 입고서 계속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또 불편하면 잠도 덜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옷을 그대로 수능 시험장까지도 입고 가는 거거든. 여러분 교복은 좀 불편해요. 우리 추리닝보다 불편해요. 그런데 불편하기 때문에 잠이 잘 안 오고 그래도 집중이 좀 잘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우리가 집에서 들을 때 있잖아. 너무너무 나한테 편한 자세로 들으면요. 그러면 자동으로 졸리고 지루해요. 어느 정도 나한테 좀 약간은 불편한 분위기와 약간은 불편한 자세와 약간은 불편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내가 집중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자세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들으면요. 그러면 집중이 여러분 빨리 끊겨요, 흐름이.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뭐 내가 집에서는 항상 나도 뭐 아니면 해파리 같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독서실 같은데, 스터디 카페 같은데 가가지고요. 이어폰 끼고서 여러분 들으세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도 내 능력이거든. 그래서 어쨌든 그것 때문에 할 일도 다 못 끝내고, 여기서 이제 좀 죄책감이 느껴지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할 일을 다 끝내지 못했을 때. 근데 할 일을 다 끝내지 못했을 때, 내가 만약에 오늘 너무너무너무 이제 공부할 것들이 많아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영어를 2시간만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더 많고 더 많고,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요 공부할 게 더 많다는 게 느껴지거든. 다른 과목들도 그렇고. 왜냐면 내가 모르는 게 새롭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더 파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면은 내가 2시간 동안만 하려고 했는데 뭐 2시간 40분 이렇게 공부 시간을 초과할 수 있잖아. 공부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이제 내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어떤 과목이 초과를 하면 다른 과목은 다 뭐 확실하게는 잘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내가 못 끝내는 일도 생기고,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차라리 베스트 따봉이죠. 내가 너무 열심히 하다가 할 일을 다 못 끝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하나를 다 제대로 끝내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못 끝내는 경우는요, 여러분한테 정말 큰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경험이 없으신가요 혹시? 만약에 죄책감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너무 헐렁헐렁하게 공부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내가 타이트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에서 분명히 죄책감 느껴야 되거든.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방향도 생겼는데, 그죠?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도 알고 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라고 하는 방향성도 생겼는데도 내 마음에 안 잡힌다라고 하는 거, 어쨌든 한 번은 해야 될 고민이기는 합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절대 오래 끌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이 누구에게나 학습의 비기너에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심화적인 그런 공부의 과정의 학습자가 될 때까지 한 번은 고민이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서 이 고민을 하는 과정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길어지면요, 내가 심화적인 학습자로 못 갈 확률이 높아. 그래서 결국에는요, 여러분, 이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선생님의 뭐 강의나 수업 같은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 집중이 안 된다라고 하면 결국 내 잘못인 거잖아. 여러분, 내가 집중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무식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막 잠을 엄청 줄이는 사람들 중에서, 뭐 이제 너희들은 안 그렇겠지만, 뭐 고등학교 막 2학년, 3학년 이런 언니들은, 그리고 오빠들, 뭐 형, 누나들은요, 너무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진짜 막 잠을 4시간도 못 자고 막 너무 졸린 상태에서 학교를 가는 경우들 많거든? 그럼 여러분 학교에서 그냥 4시간 자면 어때요, 여러분? 진짜 눈 이렇게 떠. 막 내가 막 약간 시공간이 뒤틀리고 막 약간 막 너무 막 내가 지금 여기 꿈에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건지 막 헷갈릴 정도로 졸린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경우에도 학교 수업에는 집중을 하셔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 막 진짜 포크를 가지고 다니면서 막 허벅지를 찌르든지 막 여기 막 머리를 막 정수리를 찌르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이 볼을 꼬집든지 하여튼간 본인들이 집중을 하라고 노력을 하거든. 근데 노력을 하면요, 깨기는 깹니다. 물론 너희들한테 그렇게 극단적으로 잠을 줄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6시간 이상 자셔야죠. 잠을 줄이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내가 공부를 할 때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좀 찾으시기 바랄게요. 선생님 어떻게 찾아야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본인이 시도해보지 않으면 내가 뭐 꼬집든지 아니면은 내가 딱 어떤 생각에 고정을 하든지 아니면 선생님이랑 계속 아이 컨택을 한다 아니면은 내가 필기를 하면서 듣는다 등등의 이런 방법들을 많이 시도해보란 말이야. 개개인마다 나한테 맞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딱 하나를 추천해주기가 어려운 거야. 결국 공부는 해본 사람들이 잘해요. 수능 공부는 지능이랑 별로 관련이 없어. 근데 노력이랑은 진짜 관련이 커요.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는 게 굳이 인생에 뭐 그렇게 뭐
뭐 대학 빼고는 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만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본인이 적극적인 그리고 능동적인 학습자였던 친구들은 본인이 플랜 짜서 그 플랜에 나를 맞추는 방법 그리고 내가 집중해서 달려가서 몰입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결국 인생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하든 잘합니다. 공부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 작업, 그 인생의 정말 많은 길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연습하는 기간이 20대라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희들이 아직까지는 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살아왔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적극적인 학습자가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니까 긍정적으로 보고요. 진짜 이 집중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공부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찾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봐야 나도 알아. 공부를 안 해보고 아무리 뭐 어떤 조언을 들어도 와닿지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해보고 또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봐야 나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좀 컨텐츠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10분만 얘기하려고 해도 항상 이렇게 말이 길어지더라. 조금만 얘기하고 싶은데. 그쵸? 너희들 길면 지루해질까봐. 여러분, 또 뭐,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열심히 이 집중력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승리하시길 쌤 응원 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더 재밌고 유용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처럼 이렇게 인사할까요? See you!